그러니까 서울회생법원이 채무자회생법의 본래 취지대로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법을 해석해주고 있고 실무준칙도 채무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매년 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는 곳이 바로 서울회생법원인데요. 그렇다 보니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사건 처리 실무가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의 최근 3년간 개시 및 인가율 그리고 또 실무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거나 또는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영상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약 1000만 명 그리고 또 인천, 경기, 기타 지역에 살면서 직장이 서울인 수백만 명의 개인회생 사건을 담당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생 전문 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단순히 규모만 큰 게 아니라 업무 처리에 있어서도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데요. 최근 3년간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개시율 그리고 최종 인가율을 보면요. 2022년도에는 개시율이 92.6%로 전국 1위, 23년도에도 91.4%로 1위, 24년도에는 90%로 약간 떨어져서 근소한 차이로 전국 2위였습니다. 최종 인가율의 경우에는 2022년도에는 87.6%로 전국 1위, 23년도에도 85.5%로 1위, 24년도도 82.7%로 수치가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전국 1위였어요. 수치들이 해마다 약간씩 떨어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회생법원이 개시율이나 최종 인가율에서 전국에서 가장 좋은 법원인 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24년도 최종 인가율의 경우는 전국 평균이 73.6%였는데 이거보다 거의 10% 가까이 높았고 가장 낮았던 대구지방법원보다는 무려 23% 이상 높았습니다. 그럼 서울회생법원의 구체적인 개인회생 특징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서울회생법원의 경우는 금지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하고 일주일 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생계비 인정도 다른 법원에 비해서 관대한 편이라서 요건만 맞으면 추가 주거비나 교육비, 의료비들을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청산가치 관련해서도 배우자 명의 재산의 경우 청산가치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예 처음부터 배우자 재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이 배우자 소유여서 배우자 재산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그 재산이 배우자의 소득이나 배우자의 기여로 만들어진 걸 잘 설명을 하면 채무자 재산에 아예 반영이 안 되거나 또는 일부만 반영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이나 코인으로 빚이 생긴 경우도 원칙적으로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요. 주식이나 가상화폐 입출금 내역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거는 혹시라도 손실금을 빙자해서 돈을 빼돌렸거나 하는 걸 잡으려고 하는 거지 손실금을 청산가치로 넣으려고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서울과 똑같은 실무준칙을 가지고 있는 부산회생법원의 경우는 주식, 코인의 경우 손실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변제 기간을 늘리라는 보정명령이 나오는 것과 비교할 때 확실히 서울이 유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변제 기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서울회생법원은 관련 규정대로 실무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이거나 또는 중증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또는 2인 이상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거나 한부모 가정인 경우 마지막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우는 2년으로 변제 기간을 줄여줍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이제 30세 미만 청년의 경우는 변제 기간 단축이 실무에서 종종 쓰이거든요. 몇 가지 요건만 맞으면 청년 재무 길잡이라는 교육을 이수하고 기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최근에는 고소득자 생계비 공제 한도 증액이라든지 또는 미성년자였다가 성년이 되는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기간 연장 같은 채무자한테 유리한 제도들도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뿐만 아니라 변제율 관련해서도 전국에서 가장 유연하게 실무를 적용해주고 있는데요. 채무자회생법에 나와 있는 내용만 놓고 보면 변제율이 5% 정도만 되어도 개인회생이 통과되는 게 가능해야 되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대부분의 지방법원들이 변제율이 낮으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또는 변제 기간을 늘려서라도 변제율을 올리라고 합니다. 그나마 서울회생법원의 경우는 재산이나 소득, 생계비를 토대로 정상적으로 계산한 변제율이 정말로 10% 이하로 나온 거라면 그대로 통과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회생법원이 채무자회생법의 본래 취지대로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법을 해석해주고 있고 실무준칙 또 채무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매년 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실무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개인회생하는 분들이라면 할 수만 있다면 개인회생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실제 개시율과 인가율 그리고 변제율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서울회생법원이 좋다 보니 실제로 무리해서라도 서울로 이사 오거나 직장을 구해서라도 서울에 회생 신청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혹여라도 위장 전입이나 위장 취업을 해서 신청하는 건 안 됩니다. 이 부분들은 신청 단계에서 법원에서 확인을 하니까 진짜가 아닌 가짜로 관할을 만드는 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무사히 회생 통과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